네, 수요 요정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수요 요정 조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카피캣 마케팅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그 강민호 작가님 이야기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나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그 강민우 작가님이 뭐 글을 써라, 뭐 유튜브에 한번 올려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아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왜냐면 유튜브에 제 얼굴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를 정말 저는 저와 마주해요. 어떤 사장님들은 내 강의한 거 나 절대 못 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내가 도대체 뭐라고 떠들어댔냐. 사실 저도 뭐라고 떠들어댄지 끝나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상한 발언을 하진 않았을까? 아니면 오히려 또 제가 제 이야기를 한 걸 듣고 다시 또 곱씹어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나도 이거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저와의 마주하는 시간들을 매주 갖습니다. 정말 민망해요. 하지만 우리 사장님들도 붐미팅 하시고 나서 그렇게 기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카피캣 마케팅을 읽으셨다면 SNS나 이런 곳에 내 생각을 정리해서 올려보신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으로 간단하게 화면을 보고요.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찍으면서 내 생각을 한 번씩 정리를 하다 보면 그게 또 예상 프로스펙터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요약 정리가 잘 돼요. 많은 사장님들이 왜 제가 요약 정리를 잘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시간을 많이 마주했기 때문에 그게 제가 되게 많이 성장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시다면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리고 요약 정리를 시시때때로 한번 해보신다면 간결하게 무엇인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더 강하게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카피캣 마케팅 지난주에 1장, 2장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어, 안 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저희 일주일 전에 뭐 먹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내 몸에 무엇의 양식을 채웠는지 사실 음식도 기억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것도 사실 기억을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잠시 1, 2장이 어떤 내용을 했는지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3장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시간이라고 하죠. 우리 그 바둑 같은 것도 복귀 많이 하잖아요. 카피캣 마케팅은 버크 헤지스라는 분이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만든 그 작가가 이 카피캣 마케팅 책도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첫 번째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항상 저희가 마음속에 남아야 된다고 했죠. 복제 시스템으로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그 복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념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복제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뭐 많이 드린 건 아니고 2번 드렸죠? 그래서 이 복제 시스템을 통해서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카피캣 마케팅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고요. 이 문을 맞닥뜨렸습니다. 카피캣 마케팅을 딱 읽자마자 서문에 보시면 당신은 지금 직장인 문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사업자 문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직장인 문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면 연봉 4,500만 원 이상이십니까? 4,500만 원 이하십니까? 그 문을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문을 들어가다 보면 마주하는 건 당신은 매년 200만 원 이상의 저축을 하고 계십니까? 이하의 저축을 하고 계십니까?의 문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결과에 이른다고 했죠. 그래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95%의 사람들은 모두 다 직장인으로 노크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너도 직장인, 나도 직장인.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은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모방 시스템이 95%가 직장인으로 들어가고 있으면 나도 당연히 그 모방에서 그 95%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과 돈에 완전히 자유롭게 상상을 또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난주에 제가 제일 상상이 기억 남는 한 줄의 상상은 주진아 사장님 거였어요. 그 육아를 하면서 안드로메다로 가지 않을 정신. 제가 거기에 가장 삘이 꽂혔거든요. 제가 인제 그 주에 육아맘을 만났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그게 딱 아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방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고 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따르지 않지만 행동을 따라한다.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하는데 '우리는 왜 부의 창출을 모방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을까?' 이게 가장 큰 퀘스천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 부에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모방하지 못했던 이유는 내 주변의 95%의 삶들은 부의 창출을 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5%의 삶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고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찾아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자 인제 3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3 장은 1 차적 단순 성장이래요. 이게 뭔 말?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 차적 단순 성장. 되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걸 쉽게 풀어 얘기해 보자면 시간과 돈을 맞바꾸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40, 40, 40 플랜. 책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실란가요? 네. 40, 40, 40 플랜은 대부분의 소득자들이 갖고 있는 플랜이래요. 일 주일에 40 시간씩 일하고 40년 동안 일하고 은퇴하면 기념품으로 $40 짜리 싸구려 시계를 받는 게 근로자의 평균적인 40, 40, 40 플랜이래요. 그러니까 뭐 한 8 시간씩 5일 정도 일하는 거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일을 할 때는 한 40년 정도 일을 한대요. 우리가 뭐 20살 정도에 취직을 하게 되면 40년 일하면 한 60 세에 은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은퇴했었을 때 그때는 시계를 받았나 봐요. $40 짜리 시계를. 여러분 혹시 은퇴하실 때 이거 시계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은퇴할 때 뭐 안 주던데. 사표죠 저는 은퇴가 아니라. 네. 근데 쪼끔 요즘은 쪼끔 바뀌었대요. 이거는 좀 예전 얘기라고 하고요. 요즘 얘기는 50, 50, 50 플랜이라고 합니다. 50, 50, 50 플랜은 뭐냐면 일 주일에 50 시간 일이 더 늘어났어요. 50 시간씩 일하고요. 1 년에 50 주를 일한대요. 그럼 거의 1 년에 50 주라면요. 저희가 그 계산해 보면 1 년이 52주 정도 되거든요. 그럼 2주 쉬는 거예요 1년 동안. 14일 쉬는 거죠 1년 동안. 그리고 50년 동안 일한대요. 왜냐면 우리가 인생의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0 년이 더 연장된 거죠. 그러면 50년 동안 일하는데 은퇴하면 남는 것은 최저 생계비의 50%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래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직 젊잖아요. 우리가 아직 젊다 보니깐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건 없어요. 하지만 내 부모님 아직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지만 은퇴하시고 계신 부모님들도 또 계시죠, 주변에. 그랬을 때에 이렇게 최저 생계비 50%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어떤 많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선택하고 있는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인 소득 창출의 아주 전형적인 예이죠. 이게 바로 1 년에 50주 일하고 50년 일하는 그런 삶. 그럼 지금 내 소득은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돈. 어 뉴스킨의 어떤 내가 뉴스킨을 투잡으로 하고 싶 싶 치 투잡으로 하고 있으시다면 다른 잡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그 또 다른 소득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으신가요?
이게 인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시간당 임금 곱하기 노동 시간. 그러니깐 내가 1 시간 일을 했었을 때 받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곱하면 그게 내 소득이 된다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소득으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소득을 많이 받고 살았죠. 시간당 임금 곱하기 노동 시간 소득. 우리 하예진 사장님도 이런 소득으로 받고 계셨나요? 우리 가죽계의 아티스트 가죽계의 예술인 우리 시간당 임금과 노동 시간으로 소득을 갖고 계셨었죠. 우리가 해외 유학을 간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아요. 그쵸? 그냥 환경이 바뀌는 것뿐이지. 그런데 이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생각해 보 이거 되게 산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산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교시고요. 북미팅 아니에요. 자, 채팅창을 한번 남겨 주시겠어요? 이부 이사 이렇게 받는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네, 맞아요. 안 자요. 자지 말아야 된대요. 시간당 임금이 엄청 높거나 24 시간 일해야 돼요. 네, 맞아요. 복권 당첨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쵸. 여기엔 지금 복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식이에요. 그죠? 산수에서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조건이거든요. 복권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에게는 돈 플러스 시간이에요. 그러면 진짜 시간을 늘릴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간은 너도 24 시간 나도 24 시간. 뭐 오죽했으면 "24 시간이 모자라."라는 여 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간을 정말 많이 해야 되지만 24 시간이라는 제한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번째 시간 노동 시간은 24 외에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어요. 그럼 왼쪽 시간당 임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시간당 임금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간당 임금이 늘어나려면 뭔가 기술이 고급적이어야 그쵸. 전문직이어야 돼요. 전문직. 의사, 변호사, 그쵸. 사자 직업, 우리 사자 직업. 내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쵸. 그럼 나한테 그 어떤 능력치 이상의 뭔가를 요구하는 것들을 해야지만 그럼 시간당 임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득을 많이 벌려면 전문직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되게 간단한 원리이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럼 이 소득으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해 본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 장의 이름이 뭐였죠? 3 장의 이름. 1 차적 단순 성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 차적 단순 성장. 되게 어려운 단어인 것 같지만 1 차적이란 얘기는 뭐냐면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은 1 이다. 1 더하기 1은 2 다. 그러니까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일한 시간만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1 차적 성장이란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시간당 임금 곱하기 노동 시간에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장점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직장인이었을 때의 장점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직장인이신 많은 분들은 아마 이러한 장점을 갖고 계실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 시간 채우면 월급이 월급을 받아지게 되죠. 그쵸. 맞아요. 안정적이다. 맞아요. 안정적인 장점이 있죠. 책임이 한정적이다. 맞아요. 그냥 쪼끔만 책임져도 되죠. 그리고 직급별로 쪼끔만 그 직급별로 책임에 대한 게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리 직급이다 하면 대리 직급만큼의 책임, 부장님이다 하면 부장님만큼의 책임, 이게 완전 달라지는 거죠. 따박따박. 참 그쵸. 이 따박따박이 직장인한테도 쓰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뉴스킨 사업을 하다 보니까 따박따박 받는 소득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직장인도 따박따박 받아요. 매달마다. 뭐 24일 뭐 15일 연금 그 월급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만 떼어도 돈이 들어온다. 맞아요. 시간만 떼어도. 그래서 진짜 직장인분들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풀었던 데가 언제냐면 인제 목요일 날 가장 많이 술을 먹었어요. 막 새벽까지 막 술을 먹어요. 왜냐면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목요일은 새벽까지 막 술을 먹고 나서 금요일 날 딱 출근을 해요. 그러면 아침 9시 부터 일단 점심시간 12시 까지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3 시간 정도는 쉬어야 돼요. 몸이 막 간도 해독해야 되고 그니까 막 화면은 되게 복잡하게 뭐가 떠 있어요. 저희 공대생이니까 아무래도 공대 연구원이면 뭔가 그 영어로 된 무슨 희한한 프로그램 창들을 막 열어 놓잖아요. 막 열어 놓고요. 3 시간 동안 버텨요. 간이 해독할 때까지. 그러다가 점심에 이제 라면 해장을 또 하죠. 점심시간에. 라면 해장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먹고 나서 해장이 되면 1시 반에서 2 시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인제 정말 일찍 갈 때 금요일 날은 그래도 저녁 일찍 가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왜냐면 평소에 막 새벽 2 시에 퇴근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4 시간 정도는 버티기 타임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아주 시간만 떼어도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말 장점이에요. 깊은 공감 안명희 사장님. 저랑 공감하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장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단점은 무엇일까요? 자, 직장인의 단점 한번 적어 보세요. 시간당 임금과 노동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의 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만 떼어도 돈이 들어올 수 있고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얼마나 괜찮나요? 이 소득. 좋지 않나요, 여러분? 완전 꿀소득 아닌가요? 근데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 네. 그죠. 그 세영지 레이스라고 하죠. 계속 뱅글뱅글 도는 삶. 근데 이런 삶 왜요? 나쁘지 않지 않나요? 쳇바퀴 쳇바퀴 돌면 뭐 운동 좀 되고 좋지 않나요? 안정적이고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우리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소희 사장님 "충성하면 골병 필수." 아, 이거 마치 그 무슨 저희 수식 같네요, 수식. 충성 이꼬르 골병. 네, 그쵸. 애사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골병은 아주 그 하이 퀄리티를 달리죠. 저도 그랬어요. 애사심 되게 충성을 다했거든요. 왜냐면 내 어떤 열정페이 같이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 회사가 잘 되면 나의 또 엄청난 또 수익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충성을 다했지만 결국에 '눈 떠보니 응급실이더라.'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진 사장님 "돈이 한없이 부족해요." 야, 이거 대박입니다. 돈이 한없이 부족해요. 아무리 시간과 임금과 그런 걸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 소득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돈이 한없이 부족하죠. 맞습니다. 안명희 사장님 더 이상 성장 없음.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성장 안 하면 어떤데요? 성장 안 해도 되잖아요, 저희. 이런 생각 해 보지 않으셨 그냥 살면서 그냥 쪼끔 싸고 쪼끔 먹고 쪼끔 싸고 그리고 적절하게 살아가며 그냥 커피 한 잔의 여유 정도 즐기면서 이렇게 살 수 있지 않나요? 네. 저 오늘 너무 비관적인가요, 여러분? 아니 근데 우리 직장인일 땐 이렇게 살았다고요. 이거 이게 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카드 할부에 딱딱딱 맞춰서. 근데 거기 안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막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월급이 한정적이다, 소연 사장님. 맞아요. 너무 한정적이죠. 너무. 유진 사장님 일하는 시간에 건물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 유진 사장님 어디에 있으셨길래 그렇게 건물에 속박당하셨나요? 아유, 그 건물 뛰쳐나올 수도 없었다. 순섭 사장님 저는 건물에서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1 시간에 한 번씩 사람들이 담배를 피러 갈 때 그때 아주 어김없이 나왔거든요. 그거라도 안 나오면 새벽 2 시까지 못 버티거든요, 제가. 순섭 사장님 정해진 노동 시간, 점심시간, 시간의 자유가 없어요. 그쵸. 내가
어디에 항상 얽매여야 되는 거죠. 점심시간도 12시에 먹어야 되고. 근데 이거 건강한 삶 아닌가요? 점심시간 12시에 먹을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자꾸 반문을 하는 이유는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나도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문을 한번 해 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 되게 그 못난이 삶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중이병 걸린 것처럼 사춘기 걸린 것처럼 "왜요? 왜?"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언제 잘릴지 몰라요. 아 김명희 사장님. 네 맞습니다. 언제 잘릴지 몰라요. 야 이거는 확 어떻게 반문을 못 하겠네요. 네 예진 사장님 "날씨는 좋은데 주중 카페에서 브런치를 못 먹어요. 새장에 갇혀 있어서 내 시간을 내 맘대로 못 쓰죠." 그쵸. 새장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허소연 사장님 "생계를 위한 시간,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네. 박보람 사장님 월급날만 기다려요. 15일이든 24일이든 축제의 날이죠, 저희에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다는 삶. 그래서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한 달에 한 번의 기대를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대는 한 달에 한 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당 임금을 쓰고 있고요. 그 노동 시간을 곱한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단점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런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한 분은 페인트공이고요. 한 분은 의사이세요. 페인트공은요. 시간당 10,000원을 받고 계신 분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1년에 3,000,000 원이라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또 한 분은 의사인데요. 이분은 1년에 1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시간당 임금과 노동 시간을 곱한 소득을 받고 있고요. 이 둘의 차이점은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삶을 뭐 굳이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아도 이 책이 막 주구절절 구구절절 주구절절은 뭐죠? 구구절절 나와요. 페인트공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의사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페인트공은 어떠한 대가 지불을 바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냥 보지 않아도 이미 다 나눈 이야기예요. 지금 저희가 장단점 얘기한 거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페인트공과 의사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페인트공과 의사 이 둘 중에 선택하라면 당연히 의사를 선택하겠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의사가 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당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까?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대가 지불을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의사 멋지잖아요. 네. 그런데 1차적 단순 선장의 기초를 둔 소득의 문제점. 그러니까 이 지금 앞서 계속 말씀드린 이 소득의 문제점은요. 계속 우리 사장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당신이 직접 일하지 않으면 그 일은 끝나지 않고 일을 끝내지 않으면 당신은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아주 이 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계속 일하는 것뿐입니다. 계속 그냥 내 시간을 써서 일하는 거죠. 참 당연하게 생각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삶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그냥 여기 안에서 되게 충실하게 살아갔던 우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인제 화가 되게 많았어요. '왜 나는 왜 이런 소득만 알고 있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시간을 허비한 거였을까?' 막 이런 화도 많이 냈었는데 다시 지금 와서 돌이켜 본다면 그렇게라도 열심히 살았던 내 자신을 또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인제 새로운 소득을 알아갔으니깐 '그 소득에 대해서 열심히 또 달려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되게 감성적으로 또 갑자기 빠졌네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평균 근로자 소득과 최고 경영자 소득이 나와요. 야 평균 근로자 소득이 이거 미국 기준인데요. 미국 기준이 아니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평균 2,300만 원 근로자 소득이. 그리고 최고 경영자 소득은 연 41억 이래요. 이 몇 배 차이입니까 도대체? 예? 계산도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이런 어마어무시한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2,300만 원을 버는데 왜 그는 41억을 벌까요? 같은 회사에 소속하고 있는데. 같은 삼성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삼성은 근데 연평 이거 너무 적다. 그럼 이제 평 5천만 원이라 할게요. 삼 또 회사 저희 유튜브 나가니까 에스모 회사. 에스모 회사에서 연평균 5천만 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그 경영자는 41억을 받고 있다라면 같은 S 회사를 같은 시간에 쓰고 있는데 이런 소득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이 소득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는 어 최고 경영자의 소득에는 평균 이 근로자의 모든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내 S모 회사에 100명이라는 회사의 사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9시 출근 6시 퇴근 뭐 총 8시간을 일해요. 그러면 8시간 곱하기 100명 800시간. 800시간을 S모 회사의 경영자는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경영자도 자기만의 시간이 있죠. 8시간. 이 사람도 일을 안 하진 않잖아요. S모 회사에 대한 어떤 경영에 대한 일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일해요. 8시간. 그러면 800 더하기 8, 808시간을 이 사람은 소유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 금액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고요. 한 사람씩 그 사원 한 명 한 명씩이 뿜어내는 어떤 열정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이 경영자는 아주 쏙쏙 빼가는 거죠, 빨대 꽂아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제 삶은 빨대 꽂은 삶이라고 되게 얘기했었거든요. 저 회사 다닐 때 "나는 지금 빨대를 꽂혀서 쪽쪽 빨아먹고 있는 것 같아 누군가가."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무서운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삶을 누군가는 시간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시간을 콕 찍어 가지고. 그러면 이런 수익을 받는대요. 야 이거 엄청나죠. 그래서 지렛대 원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그런 방식이 존재한다라는 걸요 인지하고 있어야 된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만약에 앞에 이런 시간, "야 이런 시간 있는데 너 이거 뉴스킨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이게 아니라 "야 근데 너 니네 회사에 그 사장님은 얼마 버는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연봉 알아? 근데 아무튼 연봉의 차이가 뭐 100배 200배 차이가 나면 야 너무 억울하지 않아? 너도 8시간 일하고 그 사장님도 8시간 일하는데 근데 그 차이가 내가 오늘 들었는데 너의 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이래." 이런 이야기.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본인도 등에서 땀이 나겠죠. 이 41억과 2,300만 원의 차이가 '아 진짜 무섭구나. 시간을 소유하는 게 얼마나 무섭구나.' 그러면 이 지렛대의 원리라는 이 방식을 우리가 계속 알려줘야 되고 인지시켜 줘야 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는 것의 첫 단계는 바로 이 지렛대가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첫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진정한 부를 위해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모방하느냐가 또 두 번째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페이지 4장에서 보시면요. 지렛대 원리형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열심히 일하기보다 현명하게 일하기. 저 4장 되게 마음에 드는 게요. 저희 열심히 일하기 싫잖아요. 갑자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막 되게 엄청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더니 막 되게 힘이 붙였고 막 그 노동 시간 많이 했었고 '근데 현명하게 일하는 방법이 있어?'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오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게 가능해? 현명하게? 현명하게 일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현명하게 일하는 게 더 중요하대요. 그럼 우리가 4장에서 봐야 될 건 이 지렛대 원리형 성장에 대한 걸 알아본 거예요. 지금 3장은 저희가 뭘 알아봤냐면 1차적인 성장.
그래서 비례하자고 그랬죠. 돈과 시간에 대한 것을 투자해서 내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갔을 때의 장단점을 봤다면 이 4장은 지렛대 원리형 성장, 현명하게 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명언이 나옵니다. 이 4장 바로 뒷페이지에 보시면요. 명언이 나오는데요. 바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개미도 바쁘게 일한다. 그 조그만한 개미도요. 정말 열일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라 바쁜가이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무슨 일 하느라 바쁘세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바쁘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라 바쁜지. 되게 바쁘잖아요. 저희 막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이것도 들어야 되고 또 뭐 좀 있다가 또 뭐도 해야 되고 또 뭐 집안일도 하셔야 되고 또 아이도 케어하셔야 되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무슨 일을 하느라 바쁘신지를 한번 내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그럼 내가 바쁜 내역들을 쭉 나열하고 거기서 열심히 하는 것과 현명하게 일하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코카콜라 얘기가 나와요. 여기 예제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코카콜라는 지금 이렇게 병으로, 캔으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 코카콜라의 시작은 이렇지 않았대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코카콜라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코카콜라의 창시자죠. 창시자는 약사예요, 약사. 약사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아들러인가? 제가 한번 이름을 확인해 볼게요. 이 여자분 이름을 좀 불러드리고 싶어서 캔들러네요. 아들러가 아니라. 네. 캔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사인 캔들러가요. 한 현금 한 250만 원 정도를 주고요. 큰 통에 요 꼭지 이렇게 딱 틀어 갖고 이렇게 쫄쫄쫄 나오는 거기에다 탄산 음료를 가득 담아서 그거를 이제 독점하는 그걸 매입했대요. 250만 원 주고. 야, 이거 정말 250만 원 주고 그걸 매입을 했는데 그 매입한 그 탄산 음료의 이름이 코카콜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코카콜라는 이만한 드럼통에 갖고 다니는 코카콜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편의점에 막 들어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려면 무조건 편의점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컵 한 잔에 500원. 그럼 500원 이렇게 꼬깍꼬깍 마시고 가고. 그러니까 장소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친구가 아이디어를 줬대요. "야, 그냥 큰 통에다가 그렇게 맨날 따라 마시게 하지 말고 병에다가 한번 담아 봐." 근데 그때 이 약사가 막 말도 안 된다고 그게 그러면은 안 될 것 같다고 막 둘이 싸웠대요. 그러다가 병에 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막 전 세계에 수출하고 낮과 밤이랑 상관없이 막 그 코카콜라 매출이 일어나고 한 사람당 코카콜라를 막 저희가 세트로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세트로 사 가잖아요. 막 뭐 이렇게 크게 이거 캔 여러 개 있는 거. 그거 하나 사는 동시에 어떤 수익이 일어나는 거냐면 편의점에 한 드럼통을 사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깐 일반 소비자, 그것도 편의점 점주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소득이 일어났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코카콜라를 병으로 담는 그 즉시 굉장히 현명하고 효율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네. 그 생각의 전환이 엄청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카콜라의 성공 비결은 병으로 담았었을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버리지라는 단어 되게 어렵지 않나요? 저는 뉴스킨 사업 딱 시작했었을 때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단어가 레버리지였어요. 왜냐면 살면서 이런 수입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야?' 제 스타일은 뭐냐면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 앞이 잘 안 나가요. 저 이거는 인제 직업병 같은 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되게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뭐 권리소득까진 이해가 되겠어. 건물주 같은 소득인 건 알겠는데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도대체 무슨 얘기야? 지렛대 원리래요. 지렛대가 뭔데 그래서. 그 지렛대 뭐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내 주변에 아니면은 어떤 소득이든지 간에 이 지렛대 원리로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뭐 뉴스킨 이게 아니라.
되게 왜? 네, 저희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탕한 웃음 감사합니다. 지렛대 원리에서 호탕한 웃음을 주셨는데요. 가령 이런 거죠. 지렛대가 단순하게 쓰이는 공간이 어디냐면 자동차겠죠. 저희 자동차 만약에 수리공이 엔진을 고치는데 지렛대를 써서 들어 올리잖아요. 그렇게 들어 올려갖고 밑에서 막 엔진을 고치죠. 자동차 수리할 때 보시면.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6명이 들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6명이 낑낑거리면서 막 들고 있어. 엄청 비효율이죠. 그러니까 지렛대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병따개도 마찬가지죠. 병따개도 지렛대 원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걔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냥 병따개를 손으로 따면 피나잖아요. 그래서 그 병따개를 이용해서 뿅 하고 이렇게 따는데 또 병따개가 없을 때 여러분들 하시는 거 뭐 있죠? 병따개가 없을 때 주로 쓰는 거 숟가락 많이 따지 않나요? 숟가락? 그래서 이렇게 지렛대로 이렇게 숟가락으로 뿅 이렇게 따서 그런 원리가 뭐냐면 좀 더 가볍게 만들다. 좀 더 가볍게 들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레버리지라는 것은 그래서 효율이라는 단어, 현명하다란 이런 단어들이 계속 붙여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뭔가를 엄청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똑똑하게 집중적으로 효율성 있게 했었을 때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는 것들을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고의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죠. 이 지렛대 원리를 통해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 아주 공식적인 이름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네. 프랜차이즈는 맥도날드를 예를 들어 보시면 우리 맥도날드 얘 되게 많이 듣죠. 맥도날드에서 그 감자튀김을 몇 분에 삶아야 되고 그리고 진짜 집게는 어느 곳에 놔야 되고 그리고 그 패티 두께는 몇 센치여야 되고 이런 게 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낸 내 노하우들을 축적해서 딱 만들어 놔요. 그 시스템 북을 딱 만들어 놓으면 "저 맥도날드 창업할래요." 하고 오는 분들한테 판화 찍어내듯이 "자 들어오세요. 자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하고 내보내. 그럼 이 사람은 또 A부터 Z까지 그대로 해.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이 와. A부터 Z까지 가르쳐. 그럼 또 보내. 그러니까 이게 복제가 너무 쉬운 거죠. 제대로만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프랜차이징을 내서 거기에 또 햄버거를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맥도날드로 옵니다. 근데 맥도날드는 제가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그 햄버거가 엄청 맛있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세상 최고 맛있는 햄버거 여러분 수제 햄버거 진짜 맛있는 거 많아요. 막 육즙이 살아 있고요. 한 번 만드는데 막 15분 막 넘게 걸리는 데 많아요. 저 그런 데 가서 한 번 먹어 봤는데 햄버거 값이 막 15,000원 막 돼요. 이거 먹으면서 '내가 이걸 왜 먹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너무 맛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가는 이유는요. 맥도날드가 많으니깐요. 그리고 빠르니깐, 편하니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그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프랜차이즈는요. 정말 어마무시한 속도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딜 가나 똑같은 맛. 근데 저 이건 좀 불만이에요. 어떤 친구가 만드느냐에 따라서요. 그 양상추가 한 장이 빠져 있고 좀 이러긴 해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직원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이거 되게 잠깐 배워서 만들잖아요. 아르바이트생들이 만들 때는 정말 잠깐 그러니까 잠깐 배워서 만들기 때문에 좀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정말 허접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풍부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맛은 기본 평준하죠. 평준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맥도날드 얘기를 하니까 햄버거가 먹고 싶네요, 아침부터. 네, 죄송합니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프랜차이즈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프랜차이즈는 정말 고소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쉽게 따라할 수 있지만 그러한 노하우를 내가
배우기 위해서 그 노하우를 당당하게 그 프랜차이즈 영업점, 프랜차이즈 본사에다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불할 때 돈은 뭐와 뭐가 들어가냐면 초기 투자 비용, 창업할 때 투자 비용이 날 거고, 그리고 매달마다 로열티가 나가겠죠. 근데 그거는 내가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그 권리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돈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CEO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꿀이죠. 매달마다 그 로열티 수익은 정말 무시 못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장에 대한 프랜차이즈, 즉 어떻게 보면 그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5장에서 다루는데요. 배가의 원리래요. 거지를 왕자로 바꿔놓는 힘이랍니다. 거지를 왕자로 바꿔놓는 힘. 너무 마음에 드는 단어였어요. 야, 거지를 공주로 바꿔놓는 힘. 이런 힘이 배가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저희 오늘 산수 시간이라고 했죠? 오늘은 수학 시간입니다. 5 더하기 5는 10. 맞죠? 근데 5의 제곱. 제곱이라는 단어는 결국 5 곱하기 5를 얘기하는 거예요. 5 곱하기 5는 25래요. 너무 되게 당연한 숫자이고 숫자 노름이긴 하지만, 나는 이 왼쪽에 있는 1차적인 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오른쪽에 있는 기하급수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하급수적인 돈을 받아갈 수 있는 돈의 소득을 우리는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우리는. 그럼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인 돈, 모방을, 그래서 이게 보면요, 기하급수적인 돈, 바로 이 오른쪽에 우리가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려면요, 이런 수식이 필요하대요. 저희가 아까 근로소득 기억났죠? 근로소득은 시간당 임금 곱하기 내 노동시간을 투자해야 한 게 소득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하급수적인 돈을 받아내려면 어떤 수식이 필요한지. 자, 이제 수식을 얘기해 드릴게요. 5 더하기 5는 10처럼 수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뭐냐면, 모방할 모델을 복제하는데 투자하는 시간. 그러니까 투자하는 데 시간. 복제를 투자하는 나의 시간 곱하기 기하급수적 성장이래요. 그 시간과 성장을 곱한 게 바로 재정적인 자유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재정적인 자유래요. 이게 그냥 수식이라고 정해져 있대요. 1 더하기 1은 2처럼.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서 무엇을 집중해야 됩니까? 이게 재정적인 자유를 받아갈 수 있는 수식이래요. 모방할 모델을 복제하는데 투자하는 시간을 알겠어요. 지금 저희 이런 시간 투자하고 있죠. 저희가 모닝 스타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배우는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는 건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기하급수적 성장. 나는 무엇을 성장하실 것입니까? 이 성장에 따라서 재정적인 자유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우리 많은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하죠. 나 성과가 없어. 그리고 저희 탱코어 딱 보면 거기서 매출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매출. 그냥 클로징 했어. 거기서 제품 나갔어 하면 제품 나간 거 막 신나게 동그라미 치시는데 그 위에 막 책 X, 강의 X. 막 시간 없을 때 가장 많이 X 하는 게 책과 강의 듣기죠. 제가 너무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 중에 가장 시청률이 떨어지는 게 바로 이 수요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솔직히 제가 표현하자면 고민했어요. 왜 수요일 날 시청률이 떨어질까? 그럼 사람들이 일주일의 시간 중에 책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시청률이 있는 시간이 언젠지 아세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저희 조이풀 시스템에서 뭐 하나요? 뭐 하죠? 저희 그 안명희 사장님의 꿀팁 노하우 알려주죠. 그럼 사람들은 꿀팁 노하우에 대한 것만 막 봐. 명희 사장님이 원먼스 비알로 막 몇 명을 창출했대. 야, 그 도대체 뭐 비법이 있을 거야. 그럼 막 가요. 저도 물론 배워요. 가서 명희 사장님 이야기하는 거, 아, 진짜 나도 이렇게 변화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요일 날 막 가다가 수요일 날, 북미팅이네? 잠시, 오늘은 화면 좀 끄고. 야,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우리 한번 반성해 봅시다.
아 오늘은 쪼끔 바쁘니까 오늘은 스킵? 막 이런 거. 그러다 보면 내가 성장하는 파트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줄을 집중하지 않으면요 재정적 자유는 절대 일어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성장의 시간은 모든 월, 화, 수, 목, 금요일 다 포함한 시간들이에요. 물론 내가 어떻게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금요일만 내가 정말 모닝 스타트를 들어야 된다 해도 괜찮아요. 그 시간만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시고 또 거기에 똑같이 또 내가 따라하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그걸 통해서도 또 더 많은 성장이 있으시다면 좋죠. 하지만 또 북미팅도 많이 들어오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이 연사 외칩니다. 네. 이런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내 그룹에 복제시키고 싶으신지. 이 질문이 조금 어려운가요, 혹시?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해 놓고 좀 어려웠을라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깐 내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어떤 거를 내 그룹에 복제하고 싶으신가요?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내 장점 뽐내기. 뉴스킨 비즈니스를 잘 하려면 나는 어떠한 장점으로 갖고 일하고 있는지 혹시 나는 알고 있으신가요? 나는 그거 알고 있다 하시는 분은 채팅창에 좀 자랑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자랑 타임입니다. 저는 이것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저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이것만큼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시간. 자랑 타임 하니까 쪼끔 '아 나 좀 재수없어 보여요.' 이러신다면 칭찬 타임으로 가져갈게요. '나는 이것 좀 칭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아무도 안 써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아 에스더 사장님. 스폰서 사장님의 말씀은 절대 노하지 않습니다. 네. 에스더 사장님. 저 초창기에 노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바뀌셨어요 진짜. 막 그거 제가 어떻게 해요." 막 이러셨는데 어느 순간 딱 "제가 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비포 애프터가 되게 극명하신 우리 에스더 사장님이라 더 성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인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성향이 아니었는데. 그쵸. 저는 약간 예스 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대 마인드는 까라면 까는 스타일 있죠. 하라면 해. 약간 군대 마인드였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였냐면 이해가 안 되는데 무조건 "네라고 외치는 거. 근데 장점은 뭐냐면 "네라고 하니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북미팅을 저한테 "이거 하세요."라고 했을 때 저 못해요 사장님. 저 진짜 남의 앞에서 조리 있게 말하는 거 못하고요. 저 진짜 창피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막 이랬으면 제가 이렇게 더 많은 책들을 깊이 있게 읽어내지 못하고 또 제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니까 또 제 스스로 정리를 하고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인제 한 명씩 지금 써 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끌고 있었거든요. 우리 김송현 사장님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계속합니다." 와 이거 진짜 최고의 어 장점이죠. 아 이거 대박입니다. 끝까지 하는 정신. 이건 진짜 사장님 성공하실 거예요. 최고입니다. 배은서 사장님 책임감. 야 이거 배책임이죠, 배책임. 책임배. 아침마다 이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8시 45 분에 링크 올라오는 거 아세요 혹시? 그 스텝방은요 45 분에 링크 올라와요. 우리 배책임님 덕분에 저희 그 하물며 저희는 그 연구원 쪽에선요 그 책임 연구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책임 가장 많이 지으라고. 책임 연구원. 이 배책임님 진짜 책임 많이 지시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5일 동안 하는 게 이게 진짜 만만치 않아요. 매번마다 아침에 하는 거 이거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책임감은 정말 조이풀 최강입니다. 네. 정말 칭찬드려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 사장님들이 나를 칭찬하는 거는요 되게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다 예상해서 갖고 왔어요. 자 두 번째. 자 손가락 채팅 좀 신나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좀 쑥스러우시다면 이 얘기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누구 사장님의 무엇을 닮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쉽죠? 한번 좀 써 보시겠어요? 저는 어느 사장님의 무엇을 닮고 싶어요. 그럼 좀 우리는 남의 시선 좀 기계 막히게 잘 보거든요. 정경 사장님의 초긍정을 배우고 싶어요. 우리 은서 사장님.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 초긍정을 내 그룹에 복제한다면 얘도 초긍정, 나도 초긍정, 우리 그룹이 막 초긍정이야. 막 와, 이거 대박이죠. 어우, 상상만 해도 막 소름 돋아요. 우리 허수연 사장님. 저는 안명희 사장님의 부지런함을 닮고 싶어요. 야, 진짜 안명희 사장님 탑리더 미팅 가는데도 이렇게 화면 켜놓고 들어가는 직전까지 켜놓고 계셨다가 또 탑리더 미팅 하고 계시고, 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저 배워요. 그리고 늘 순수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늘 습득하시고 그것도 다시 행동하시고, 제가 조이풀의 가장 순수 열정이 안명희 사장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에스더 사장님, 정경 사장님의 리더십을 배우고 싶어요. 네, 진짜 리더십 정말 끝장나시죠. 진짜 뭔가 하나를 딱 결정하셨을 때 가자 하시는 거. 그리고 뭐 많은 얘기 하지도 않으세요. 이거 무조건 이거. 기승전 넘버원 키트. 기승전 넘버원 키트 원먼스비야. 그냥 그런 리더십. 뭔가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팀, 우리가 하나의 꿈, 하나의 팀이라는 조이풀의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런 슬로건에 가장 부합되는 리더십을 아주 최고봉으로 갖고 계신 게 바로 정경 사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 슬로건대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순섭 사장님, 정경 사장님의 열정을 닮고 싶어요. 네, 정경 사장님은 그 열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정경 사장님 한번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탑리더 미팅 한번 휴강하시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막 남기는 거죠. 사장님한테. 백만장자 정경 사장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자. 이런 거 한번 저희 시간 가져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정경 사장님의 열정은 정말 식지 않아요. 그 불이 장작이 정말 그냥 360을 계속 타오르는 그런 열정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유진 사장님, 은정 사장님의 팀 트레이닝의 실력을 갖고 싶어요. 네, 정말 트레이닝 하면 우리 유진 사장, 윤정 사장님 정말 멋지죠. 은정 사장님 옆에서 되게 지켜보자면 진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트레이닝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그룹에서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를 이끌어서 어떤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그 실력으로 최고의 실력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은정 사장님만 만나면 사업을 그만두고 싶다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옆에서 많이 봤어요. 네, 김성현 사장님, 저는 황보람 사장님의 실행력을 담고 싶어요. 야, 김성현 사장님 스폰서가 황보람 사장님이신가요, 혹시? 맞나요? 대박. 황보람 사장님의 실행력. 우리 황보람 사장님의 실행력을 많이 좀 조이풀에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스폰서 파트너, 이 안명희 사장님이 또 스폰서시잖아요. 두 분이 그냥 실행력과 열정이 좀 어마어마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송현 사장님 너무 멋진 스폰서님을 갖고 계십니다. 네. 하예진 사장님, 저는 은정 사장님의 끝까지 해내는 집요함을 배우고 싶어요. 그쵸. 진짜 집요하시죠? 그래서 가끔 트레이닝 한 번 시작하면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엉덩이에 물집 생길 정도로 안 끝나요. 왜냐면 그 원하는 것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인지하고 자각하고 동기부여 될 때까지 정말 그걸 끌어내요. 진짜 대단하세요. 그거 보면. 그리고 김명희 사장님, 조이풀 사장님들의 모든 걸 담고 싶대요. 세상에 마상에. 모든 걸 담고 싶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좋으신 것 같아요. 애정이 가득하신 것 같고, 조이풀에 대한 조금 사랑과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이 한 줄이 느껴지네요, 사장님. 명희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땐 그걸 계속 쳐다보잖아요. 그럼 정말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하루에 나 이거 담고 싶어요 하고 다음날 응? 내가 뭐라 했지? 아 맞다. 또 다음날 저 담고 싶어요 하고 자고 이러는데 또 까먹어. 제가 뭐라고 했죠? 아 맞다. 이러면 안 닮아져요. 정말 내가 진짜 닮고 싶고 그거를 계속 원하는 걸 끊임없이 내가 요구하고 욕망하고 그거를 계속 애걸복걸하면서 참 그게 표현이 별로 멋스럽진 않아도요. 그걸 계속 바라보고 그걸 계속 지켜보고 내가 그거를 조금씩 한번 행하고 이러면 정말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제라는 게 너무나 멋지고 또 반대로 정말 잘 닮아가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조혜정 사장님의 재기발랄 입담을 담고 싶어요. 아유, 예, 세상에. 내가 입담이 있다라는 건요, 제가 오늘 처음 들었네요. 저는, 저 원래 옛날 별명이 홍당무였어요. 홍당무. 그 단상에 쓰면 얼굴이 빨개지고 아무 말도 못해서 홍당무였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자리를 많이 섰으면 제가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가 하루 이틀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조이풀에서 조입담. 네, 저는 조입담입니다. 네. 진짜 그냥 안에서 되게 많은, 그러니까 제가 예스걸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라는 그 결과가 조입담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되게 자연스럽게 사장님들이랑 그냥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조이풀 안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치만 저는 항상 9시 전에는 긴장해요. 난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잘할 수 있을까? 항상 긴장하다가 일단 스타트하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하자. 이런 생각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진아 사장님 마지막 저도 조이풀 사장님들의 열정 지속하는 힘을 담고 싶어요. 우리 주진아 사장님 그래도 항상 북미팅 때 이렇게 이동하시는 도중에도 간혹가다 이동하지 않는 것 같은 차 안에서도 아니면 가끔 운전 이렇게 창문이 자꾸 옆에 창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오늘은 운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도 늘 계속 이렇게 지속해서 화면을 켜려고 하시는 그 힘도 너무나 멋지십니다. 송현 사장님 닥치면 해결하는 스타일 제 스타일과 같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잠재의식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요. 에라 모르겠다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조이풀에 대한 애정이 높기 때문에 그냥 사장님들이랑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카피캣 마케팅에서 또 어떤 나눔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이거 책 내용 하면 참 재미없는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 때 더 많은 거를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손가락 채팅까지 했는데요. 지금 이야기하셨던 뭐 정경 사장님의 리더십 지속하는 힘, 또 안명희 사장님의 그런 열정, 또 황보람 사장님의 실행력 얘기 나왔고, 그리고 뭐 제 조입담. 조입담 이건 참 별로다. 그 앞에 되게 멋있는 거 있었는데 막 실행력 막 이런 거 있다가 저는 입담으로 끝났지만 뭐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내가 내 그룹에 어떠한 것들을 복제시켜주고 싶은지 그러려면 나는 나의 복제할 수 있는 어떠한 멋진 장점들과 매력이 있는지를 사장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파트너가 나라는 사람의 스폰서에게 사장님이 어떤 부분을 담고 싶어요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진짜 희열을 느끼실 거고 그리고 진짜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복제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나는 무엇을 복제하고 무엇을 복제시키고 싶으신지 깊게 생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북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혜정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금세 시간이 후딱 가버린 정도로 이렇게 소통이랑 또 이야기하면서 책 내용으로 이렇게